설문지 인기 항목 중 하나인 카페 가기가 최근에 새로운 문제 세트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들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린 오픽입니다. 오픽 시험 주기인 25일마다 시험 보러 가는 강사로서 역시나 이번 11월에도 시험을 보고 왔습니다. 어떤 주제들이 나왔는지 바로 한번 살펴볼게요. 참고로 난이도는 4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 주제인 2번, 3번, 4번에서는 국내 여행이 나왔는데요. 2번에서는 좋아하는 국내 여행지 몇 군데 얘기해보고 왜 거기 가는 걸 좋아하는지 설명해달라는 문제, 그리고 3번에서는 여행 갈 때 준비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보라는 문제, 그리고 4번에서는 어렸을 때 여행 간 경험에 대해서 얘기해보라는 문제, 즉 이 유년 시절 경험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5번에서는 좋아하는 카페를 한번 묘사해보라는 장소 묘사가 나왔고, 6번에서는 카페 갈 때 보통 뭐 하는지, 카페 가기 전에 뭐 하는지, 카페에서는 보통 뭐 하는지 등등에 대해서 말해보라는 문제가 나왔고, 7번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카페를 처음에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누가 추천해줬는지, 스스로 찾아냈는지, 그 카페를 계속해서 가게 된 계기를 얘기해봐라,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세 번째 주제인 8번, 9번, 10번에서는 거주지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8번에서는 집안에서 가족들의 책임에 대해서 묘사해보라는 문제가 나왔고, 9번에서는 어렸을 때 집에서 내 책임이 뭐였는지 얘기해보라는 질문이 나왔고, 10번에서는 어렸을 때 내가 해야만 했었던 일이 있었는데 못했던 경험이 있으면 그게 어떤 책임이었고 왜 못했는지 자세히 말해보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참고로 지금의 이 거주지 세트는 설문지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를 선택해야 나오는 문제들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롤플레이에서는 공통형 주제인 식당이 출제가 되었는데요. 11번에서는 새로 오픈한 식당에 전화해서 특별한 이벤트를 하기 위한 질문 3-4가지를 해보라는 상황, 12번에서는 그 식당에서 특별한 이벤트를 계획했는데 당일에 자리가 꽉 차서 이용을 못하는 상황, 그리고 13번에서는 어떤 특별한 이벤트를 계획했던 경험이 있으면 얘기해보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제인 14번, 15번에서는 공통형 주제인 기술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14번에서는 내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기술에 대해서 묘사해보라는 질문, 15번에서는 채점관 A봐도 일할 때 기술을 많이 이용한대요. 그래서 자기가 일할 때 사용하는 기술 관련해서 3-4가지 질문을 한번 해봐라, 요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11월 기출문제는 모두 공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설문지에서 카페, 커피 전문점에 가기 선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자, 그런데 굉장히 슬픈 소식, 카페 가기가 새로운 세트가 하나가 추가가 되어서 이제 총 2세트가 되었습니다. 공부할 양이 좀 늘어났죠? 근데 어떤 문제가 나온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아무런 대비도 없이 시험 보러 갔는데 그 새로운 문제 세트가 나오면 당황하게 되니까 시험을 못 볼 텐데, 이와는 반대로 공부할 양이 좀 늘어났어도 새로운 문제 세트가 어떻게 나오는지 숙지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가게 되면은 이 새로운 문제 세트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당황할 일이 전혀 없겠죠.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새로운 문제 세트가 어떻게 나오는지 묘사 문제부터 과거 경험까지 토시 하나 틀리고 모두 그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난이도 4를 선택했었기 때문에 난이도 3, 4 기준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그런데 난이도 5, 6 기준으로도 파일 받는 방법을 영상 후반부에 공유해 드리니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어쨌든 여러분들의 목표가 IM1부터 3여서 난이도 3 혹은 4를 선택하게 된다면 기존에 존재했던 첫 번째 세트는 바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원래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장소 등등 주제 관련 전반적인 묘사에서는 우리 동네에 있는 카페들을 한번 묘사해봐라, 이렇게 문제가 나왔는데, 여기 아래 보시면은 새로운 문제 세트, 여기서는 장소 등등 주제 관련 전반적인 묘사에서 너가 좋아하는 카페를 묘사해봐라,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살짝 다르죠. 활동과 루팅 등등 주제 관련 세부 묘사를 물어보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주어가 이렇게 사람들로서 사람들이 카페에서 뭐하니, 이렇게만 문제가 나왔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등장한 문제 세트에서는 이런 식으로 또 주어가 사람들이 아니라 나로 바뀌었다라는 거, 그래서 너가 카페에서 뭐하니,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 기존의 세트에서는 과거 경험 2문제 중에 인상적인 경험, 문제 발생 경험이 먼저 출제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처음으로 카페 간 경험에 대해서 말해보라라는 최초 경험 문제, 이렇게 한 세트로만 구성되어 있었는데, 새로운 문제 세트에서는 과거 경험 2가지 중에서 최초 경험이 먼저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인상적인 경험 혹은 문제 발생 경험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 기존의 문제 세트든 새로운 문제 세트든 모두 최초 경험이라는 과거 경험이 나오는데요. 기존의 문제 세트에 있던 최초 경험에서는 처음으로 카페 간 경험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몇 살 때였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왔고, 새로운 문제 세트에서는 똑같은 최초 경험인데 너가 지금 좋아하는 그 카페를 처음에 어떻게 알게 되었냐 라고 물어봅니다. 즉 같은 유형의 최초 경험을 물어보지만 문제 자체가 아예 다르게 나온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인상적인 경험 혹은 문제 발생 경험에서는 카페에서 발생한 뭔가 기억에 남는 경험을 얘기해봐라 라는
질문이 나왔는데 새로운 문제 세트에서도 똑같이 카페에서 발생한 인상적인 경험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단어나 문장 등등 질문 자체는 다르지만 그런데 물어보는 포인트는 똑같다라는 거. 그냥 카페에서 발생한 잊을 수 없는 경험, 기억에 남는 경험 있으면 얘기해봐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묘사 문제 두 개와 최초 경험은 질문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답변을 다르게 준비를 해 주셔야 하는데 인상적인 경험은 물어보는 포인트는 똑같기 때문에 이거나 하나의 답변으로 첫 번째 세트가 나오든 두 번째 세트가 나오든 둘 다 커버가 가능하다라는 것. 즉 제가 방금 설명해드린 부분을 쉽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기존의 문제 세트는 만약 카페가 2, 3, 4 혹은 5, 6, 7 이 둘 중 하나로 나오게 되면은 첫 번째 문제인 2번과 5번에서는 우리 마을의 카페들을 묘사해봐라. 그리고 두 번째 문제인 3번과 6번에서는 사람들이 카페에서 뭐 하는지 사람들의 활동을 묘사해봐라. 그리고 마지막 문제인 4번과 7번에서는 최초 경험이 아닌 인상적인 경험이 먼저 나온다라는 것. 카페에서 발생한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하나 얘기해봐라.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 카페가 세 번째 주제인 8번, 9번, 10번으로 출제가 되었다라고 하면은 8번에서는 너네 마을에 있는 카페들을 묘사해봐라. 똑같이 문제가 나오고 여기 9번에서 똑같이 인상적인 경험이 나오고 그리고 10번에서가 최초 경험이 나온다라는 거. 그런데 어떤 최초 경험? 처음으로 간 카페에 대해서 말해보라는 질문. 자, 지금 이게 기존의 문제 세트였고요. 이번에 새롭게 등장한 세트로 설명해 드리면 만약 카페 가기가 첫 번째 주제인 2, 3, 4 혹은 두 번째 주제인 5, 6, 7로 출제가 된다? 첫 번째 문제인 2번과 5번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카페를 묘사해봐라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는 것. 그리고 3번과 6번에서는 아까 주어는 사람들이 카페에서 뭐하냐고 물어봤는데 이제 새로운 문제 세트에서는 내가 카페에서 뭐하는지 주어가 나로 바뀌었다는 것. 4번과 7번에서는 최초 경험. 그런데 아까와는 다른 최초 경험인 내가 현재 자주 가는 카페를 처음에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말해보라는 질문이 나온다는 거. 그리고 만약에 카페가 이번에 세 번째 주제인 8번, 9번, 10번으로 출제가 된다면 8번에서는 똑같이 내가 좋아하는 카페를 묘사하라는 질문, 그리고 9번에서는 최초 경험, 그 다음 10번이 카페에서 발생한 인상적인 경험을 얘기해봐라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고 하는 거죠. 각각의 문제 세트 순서, 이 순서를 기억해주면 굉장히 좋은 게 첫 번째 문제가 뭐가 나오냐에 따라서 두 번째 문제와 세 번째 문제가 나오는 게 정해져 있거든요. 세트가 따로따로 존재하지 이게 두 개가 짬뽕돼서 나오진 않아요. 즉 다시 말해서 만약에 여러분들 시험을 보는데 1번 자기소개하고 나서 2번 문제 플레이 버튼을 클릭 착 누른 거예요. 그랬는데 2번에서 만약에 문제가 너가 좋아하는 카페를 묘사해봐라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 생각해볼게요. 답변을 다 했어. 그럼 넥스트 버튼을 누르잖아요. 클릭 해가지고 3번을 넘어왔어. 3번에서 플레이 버튼을 바로 누르지 말고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를 내가 알고 있고 그에 대한 답변 구상을 끝낸 상태에서 이걸 눌러야 된다는 얘기죠. 즉 아까 2번에서 어떤 문제가 나왔다 그랬죠? 내가 좋아하는 카페 묘사. 그럼 여기에 맞는 세트는 뭐냐면은 3번에는 너가 카페에서 뭐 하는지 주어가 너로서 물어본다는 얘기입니다. 이 플레이 버튼을 바로 누르지 말고 내가 카페에서 뭐 하는지 이거 내가 답변 어떻게 준비했었지? 한국말을 생각해보고 처음부터 끝까지 영어로 말해보고 답변 준비가 되면 그때 재생 버튼을 눌러서 질문 듣고 답변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답변 다 했어. 그러면 또 넥스트 버튼을 클릭해서 4번을 넘어왔죠. 자, 여기 4번 넘어왔을 때도 이 재생 버튼을 바로 누르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 지금 2번에서 너가 좋아하는 카페 묘사, 3번에서 너가 카페에서 뭐 하는지 너의 활동 묘사. 이때는 4번에서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은 최초 경험인데 어떤 최초 경험? 너가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좋아하는 카페를 처음에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누가 추천해줬는지, 너가 스스로 어떻게 찾게 되었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해봐라 라는 문제가 나온다라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이에 대한 답변 구상을 모두 끝낸 상태에서 재생 버튼을 클릭 띡 누르고 답변해주면 된다고 하는 거죠. 만약 여러분들께서 오픽 초보자라서 혹은 독학을 해서 문제 유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설명한 이 부분들이 이게 뭔 소린가 싶을 겁니다. 그래서 오픽 공부하실 때 이 문제 유형이라는 걸 먼저 공부하셔야 돼요. 제가 몇 달 전에 올린 여기 보이시는 이 썸네일, 이 영상, 여기서 문제 유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니 아직도 이 영상을 안 보셨다면 꼭 보시고 문제 유형에 대해서 확실하게 숙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쨌든 카페, 커피 전문점에 가기라는 선택형 주제의 기존 문제 세트와 새롭게 등장한 문제 세트를 정리한 이 파일을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PDF 파일을 확인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 유튜브 채널 당연히 구독 부탁드리고 네이버에 그린오픽이라고 검색하시면은 이렇게 제가 나옵니다. 여기에 지금 공식 홈페이지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제 네이버 카페거든요.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카페 가입해 주시고 왼쪽 가입 인사말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가입 인사말이 양식대로 간단하게 글 작성해 주시고 작성하신 글을 캡처하셔서 제 카톡 채널 그린오픽
오픽으로 보내주세요. 카페 가기 새로운 문제 세트 PDF 파일 원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시면은 제가 확인한 즉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이도 설정을 어떤 걸로 하느냐에 따라서 문제 세트 순서가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목표 등급을 어떤 걸로 하고 있고 그래서 난이도는 이걸로 하려고 합니다 라는 메시지도 같이 보내주세요. 자, 그럼 카페 가기 새로운 문제 세트가 나와도 당황할 일이 없기를 바라며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